자, 여러분 수능 끝났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을 끝낸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기억하세요. Do what you are, do who you are. 필기. 자, 예전엔 뭐가 유행이었느냐? Do what you love. 본인이 사랑한 일을 해라.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챙길 수 있는 일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작정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 성격과 내 역량에 맞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성격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요즘에 그래서 뭐가 유행해요? MBTI 많이 유행하고 있죠, 맞죠? 게다가 쭉 보면 이제 본인의 역량을 많이 길러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좀 유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받아왔던 용돈이라든지 부모님의 지원은 점차 없어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먹고 살 길을 찾는다? 굉장히 막막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대학생활에서 챙겨두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학점입니다. 여러분들 학점이란 것은 외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성실함의 척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4.0 이상은 만들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게다가 잘 들으세요. 4.0이 안 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회들에 여러분들이 지원조차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교내 봉사활동, 안 그러면 교내 동아리, 혹은 여러분들 교환학생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학점이 낮으면 대학생활에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대학교 안 나오고 성공했는데요, 학점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학점 1.8 받고 막 그랬다던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냥 유치원만 나도 성공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할 자신 있다, 그럼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정도 나의 특별함을 못 찾았다 싶으시면 학점 관리 열심히 하세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토익입니다. 여러분, 토익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시험이냐? 자, 여러분, 제가 토익 홈페이지 딱 들어가 봤거든요. 어때요? 시험 소개보다 시험 접수가 먼저 나와 있어요. 패기, 이 보여지는 거 바로 여러분 이 스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접수부터 바로 하세요, 요 느낌인 거지. 그만큼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토익은요 대학생활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혹은 외부 인터넷 지원, 혹은 요즘은 알바를 뽑을 때도 토익 점수를 많이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토익은 여러분 문법, 독해, 듣기 세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시험입니다. 수능과의 차이점을 쓰는 어휘가 조금 다릅니다. 네, 토익의 어휘는요, 보통 비즈니스, 금융, 회의, 여행, 부동산 관련 어휘들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점. 게다가 독해 100문제, 듣기 100문제, 총 200문제가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2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대학교를 입학하면 토익 시험을 바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700점, 750이 안 나온다. 기본적으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700이면 돼요 라고 누가 물어보는데 안 되지. 700 다음 800, 800 다음 900, 900 다음 990, 뱀!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오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고득점을 찍죠? 요령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시험 쳤을 때 또 나옵니다, 점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유효기간 걱정하지 말고 바로 고득점 받으세요. 고!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몇몇 학교들은요, 토익 점수가 없으면 졸업을 안 시켜준대요. 졸업이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분들이 취업하실 때 여러분 취업이 돼도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토익 점수를 취득해 둡시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토익 점수를 달성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미 문법, 듣기, 독해 실력을 차근차근 길렀을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길러져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건 실력도 올라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쌓아온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스피킹 시험입니다. 짠! 이거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일부 특수학과를 제외하고 많은 학과들에서 대학교 실용 영어 회화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선 스피킹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그 스피킹 실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토스와 오픽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픽 IH를 목표로 공부를 해두셔서 오픽 IH를 받아두시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교내 활동 혹은 인턴을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오픽 IH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공부했던 실력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스피킹 수업을 들을 때 큰 도움이 돼줄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익 8,900점을 찍으셨고 오픽 IH를 받으셨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영어 100%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공 수업을.
여러분들은 수업 첫날에 멘탈이 나갈 거예요. 왜? 어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어휘들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유학 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휘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문장을 말해도 안 들린다는 사실을요. 이 어휘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로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어휘 단어를 모르면 책 읽는데도 두세 배의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한글 읽을 때보다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어휘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전공 지식도 많이 늘 거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영어 100%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되게 크게 돌려받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 인터뷰를 본다라고 치면 본인도 모르게 배웠던 문장과 단어가 쭉쭉 나오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를 쓰면서 공부했던 단어와 문장들이니까 내가 만든 문장들은 무조건 입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크게 찾아먹는다. 약간 목돈, 적금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익 점수, 오픽 점수, 그리고 전공 점수까지 다 만들었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가 있고 교환학생도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거예요. 물론 3, 4학년이 돼서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을 지원하게 되는데 내가 스펙이 지금 빵빵해진 게 아니야. 전부 다 지금 같은 출발선상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때까지 했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정말 나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쭉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로를 찾는 과정에 대한 소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토익, 오픽 그리고 전공 점수 잘 채우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종훈쌤이었어요. 안녕.